네. 마지막으로 조직 운영의 부분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분들마다 전남지회 그리고 한마음회 등과의 협력에 대해서 온도 차이는 있지만 공약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좀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마음회 같은 경우에는 한마음회하고 이제 그 협력하자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처음에 그 포엠의 발을 이제 우리 혈우사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할 때가 89년도 신촌 세브란스에서 그 모임이 한마음회 하나였습니다. 네, 모임이 한마음회 그 어머님들과 환우로 구성된 모임이 그 한마음회 하나였어요. 그래서 89년도에 저를 주축으로 해서 청년들이 이제 고리회를 조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재단을 또 이제 설립을 했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한마음회와 같이 해왔다는 거죠. 그러한 일들을 한마음회와 같이 해왔다는 것이고, 근데 한마음회나 청심회나 이제 포엠회나 모두가 다 환자들을 위해서 고민하는 그 단체들입니다. 모임들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다 함께 해야죠. 그래서 함께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지금 통합도 좋고 다 좋은데 이제 우선적으로 뭐 가까워질 수 있는 그 최고 빠른 길은 캠프나 세계 혈류의 날 행사나 모든 행사에 먼저 한번 같이 참여해서 서로 이제 그 괴리감도 없애고 거리감도 없애고 좀 이렇게 좀 만나서 서로 웃을 수 있는 상태가 먼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어쨌든 그 환자 단체는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두 번째로 놓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다. 그래서 환자 단체가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하겠다. 나아가서 박성수 후보님의 경우는 통합 부분까지도 전남지회를 다시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이제 공약에 말씀해 주셨는데. 네, 뭐 지금 말 그대로 청심에 대한 부분을 이제 중심적으로 말하자면, 사실은 이강원 원장님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사실은 청심회가 이렇게 존재하는 이후부터 계속 지금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짧게 말씀드리자면 청심회가 해체되고 전남 지회로 그리고 지회장을 뽑아서 지금 현재 포엠회가 가지고 있는 지회 모양으로 그대로 운영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희는 사실 이제 그때는 공론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포엠회 집행부 대다수가 또 그런 부분에 또 상당히 좀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공론화할 수는 없었지만, 이제 사실 이런 부분을 지금 이런 토론회 장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사실은 상당히 이렇게 좀 많이 성숙해 있다, 이런 이야기 느낌이 드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물론 이제 전남 지회 분들, 그러니까 청심회 분들의 어떤 협조가 있어야 되겠죠. 1차적으로는 그분들의 협조가 있고, 그리고 회장단과 전체 어떤 저희 포엠회의 대표기관인 그죠? 예의원회의에서 승인이 사실은 났었습니다. 이 부분이요. 김영로 후보도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김태일 기자도 아시죠? 예. 그게 결의가 났지만 사실 회장단들이 그걸 지키지 않았던 건데, 사실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이제 유야무야 되는 형태로 자꾸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들려오는 이야기는 전남지회도 그렇게 썩 달갑지 않다, 사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더라고요. 네,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상당히 좀 우려되고, 물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타당성이 있겠지만은, 사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또 그리고 청심회 분들이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이제는 해결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정확한 연도는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이덕행 전 회장님
제가 사무국에 있을 때, 이방한 선생님 댁에서 장애인 선생님 4분이 모였어요. 이방한 선생님, 장애인 선생님, 크게 말씀해 주세요. 네, 유덕현 전 회장님, 그리고 사무국장 4명이 모여서 포에메와 창심의 통합권에 대해서 의논을 했어요. 그래서 유덕현 전 회장님께서 같이 합치자, 들어와라. 대신에 원하는 조건은 뭐든 들어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몇 가지 요구를 했고, 요구가 좀 물질적인 건 아니었고요. 요구를 했고, 흔쾌히 오케이. 다만 포엠에서는 정신을 해체하고 들어와라. 거기서 이렇게 4명이서 합의가 이루어졌었어요.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광주에서 이제 그 지회 회원들과 회의에서 이렇게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누가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면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대의원회 운영 부분에 대해서 김은기 후보님은 청년의 강화 부분을 이야기하셨고, 박정수 후보님은 정관 명시된 위원회를 제대로 시행하자라는 부분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김영로 후보님도 직접적이진 않지만 포엠 행사를 지역별로 분산 개최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해결할 수 있다고 하겠고요. 이 부분 대의원의 운영에 대해서 소신을 좀 밝혀주시면 김은기 후보님 먼저. 대의원의 운영 방안이 아니고요, 그거는. 대의원의 운영 방안은 이제 저도 고민을 해봤었는데, 이번에 박정서 후보님께서 후보 출마서에 밝히셨듯이 위원회를 이제 살려서 운영을 하자라는 그런 글을 썼는데, 저도 글에 한참 보면서 고민을 해봤었습니다. 우리 김태일 기자님께서도 우리 정관개정 자문단에 참여를 하셨죠. 거기에 제가 끝으로 정관개정 자문단에 부탁한 게 운영위원회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목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운영위원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코에메 구조로서 우리 코에메가 더 넓고 더 멀리 가기에는 좀 부족하다. 현재 구조로는.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박정서 후보님의 글을 보고, 위원회를 이용하면 되겠다. 예. 그래서 지금은 각자 이제 도움이 지금 좀 미약하다고 봅니다. 본회와 대의원들과 또 지혜와 지혜끼리 소통도 안 되고 도움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명목군인 부회장도 조금 역할을 좀 강화시키고, 또 위원회를 부활시켜서 각 대의원들께 위원회에서 일을 활동하게 하면은, 대의원들의 역할도 좀 높아지고 코엠의 발전도 올 수 있겠다. 그래서 위원회의 역할론에 대해서 지금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코엠의 발전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근데 제가 청년들을 대의원회에 참여시키자는 거는, 청년들이 기성세대에 밀려서 지금 자리를 못 찾는 것 같아서 어느 역할을 좀 주자. 그러면 코에메가 앞으로 청년들의 도움으로 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시기 동안 여러 가지 의혹설도 많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또 김영로 후보님께서 사무국장을 하시면서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위원회 부분. 위원회 취지는 저도 절대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큰 의견은 큰 틀에서 대의원회의에서 의결이 되고 어떤 그 의결된 범위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데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어떤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 회장뿐만 아니라 사무 또 전 회원들에게도 큰 그 힘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가, 그냥 위원회를 구성을 해놓고 거기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어떤 그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은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뒷받침이 된다, 뒷받침이 되어서 진행을 할 수만 있다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제안자로서 그 부분에 대한 아주 실질적인 운영 방안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말씀드리자면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정영규 비대위원장 시절에 그 이전에 이제 이 위원회법이 사실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된 이후에 제가 그때 각 위원회 위원장을 뽑았고 위원회 위원들을 이렇게 임명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재정위원장을 했었고 정영규 비대위원장이 재정부,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을 저의 결재를 맡고 했었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뭐 회장 후보로서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회장의 역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의원회의 운영과도 맞물려 있는데요. 사실은 대의원회의가 너무 길고 지루하고 힘듭니다. 예전에는 또 고성, 그리고 욕설, 눈물 막 이렇게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상당히 그 회의에 참가해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교회의 어떤 의회제도, 그러니까 의장이 진행을 하고 어떤 회원들이 결의하고 또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되던 이런 포맷에 상당히 익숙해 있는데 눈물 흘리고 싸우고 욕하고 하는 그런 회의를 사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물론 뭐 국장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지금도 사실은 뭐 눈물까지 욕설까지는 없지만 물론 작년만 해도 욕설이 있었습니다. 이 대의원 회의를 잘 진행해야 되겠다. 이게 잘 진행이 되지 않음으로써 그리고 의장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써 사실은 잡음이 많고 대의원 회의 자체가 상당히 나쁘게 말하자면 허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 대의원 회의 자체, 그 회의 자체를 제대로 운영할 사람이 회장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위원회와 연결을 시키자면 회장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저희 이 한국호행회가. 그러나 각 위원회의 어떤 성질대로 위원회 역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위원장이 역할을 한다면 저는 호행회 회장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이건 해, 이건 하지 마라 이렇게 했던 부분이 상당히 약화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된다면 대의원 회의에도 상당히 좋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고 한국호행회가 좀 합리적으로 돌아갈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그 지금 정관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영주 비대위원장 이후에 해당단이 또 지키지 않았습니다. 위원회를 뽑지도 않았었고 위원회 위원장 다분히 없었죠. 그리고 그 안에 설칙도 다 만들어져 있었지만 적용하지 않았다. 그건 분명히 정관 위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2016년 회장단은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위원회에 대한 그 실질적인 어떤 운영 방안은 가지고 뭔지 궁금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재정 부분인 것 같아요. 재정 부분은 사실은 뭐 우리가
투명하게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재정 부분은 사실은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갑자기 회장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사실 그런 비슷한 경우가 있긴 있었습니다. 저희 고향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결의를 하고 하는 부분이 사실 있었단 말이죠. 그런 부분도 견제가 되고 또 윤리위원회도 그대로 그런 경우가 있었죠. 자기 마음대로 위원을 선출하고 마음대로 사람에게 징계를 하고 그랬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전 회장은 궁극적으로는 회의를 원활하게 이끄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회장의 어떤 임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해, 이거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그 안에 회의 결이 난 것들을 제대로 집행하게 하는 게 사실은 저는 회장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내가 싫으면 하지 마, 내가 좋으면 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이런 부분이 포엠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이런 것들을 도입하면 우리 이후에 오는 회장단 그리고 또 후배들의 또 어떤 그 대의원 회의가 좀 규모 있게 운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이제 회장이 대의원회를 매끄럽게 운영 또 진행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난 포엠 회장이 가져야 될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 제시라고 생각하거든요. 비전이죠. 네, 비전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이 위원회에 대해서 저도 많이 고민을 해보고 실패도 경험을 해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이 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뭐냐? 나는 이제 그 재정적인 문제하고 어떤 세칙이라고 네. 그것들이 마련되지 않고는 사실은 위원회가 움직일 수는 없겠죠. 그리고 그런 부분이 또 그 정관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만 합법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위원회 부분은 그 회장의 생각뿐만 아니라 그 같이 포함된 대의원, 그렇습니다. 구성원들의 의견도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바로 그 부분이 사실은 그 부회장의 역할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부회장이 이름만 있지 아무 힘이 없다 이거죠. 저는 사실 부회장은 제가 볼 때는 위원회 위원장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위원회를 사실은 실질적으로 물론 회장의 어떤 그 협조가 돼야 되겠지만 그 위원회 위원장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역할을 하고 그리고 부회장이 그 역할을 맡음으로써 원활하게 이 포엠의 전체를 이끌고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 사무국 부분이 좀 남아있긴 합니다만 지금 시간 관계상 일단 시간 남으면 좀 더 이어서 가도록 하겠고 주제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